네, 저희 저번 시간에 유효 전력에 대해서 다뤘었죠. 알보아와 그리고 유효 전력을 다뤘었고, 이 유효 전력은 어떤 특정 주기에서 V와 I의 곱을 적분하여 평균 전력을 얻었다. 네, 그래서 유효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떤 평균 전력을 의미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효 전력이 떤 의미를 갖고 그리고 R부하 더불어서 R부하의 시간에 따른 V, I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R 소자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인덕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컨텐츠가 어떻게 되냐면, 과도 상태라는 것이 있고 정상 상태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을 하고자 하는 시점은 바로 정상 상태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정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저희 뭐 어떤 상태가 좋다 나쁘다를 의미를 하는 그런 뭐 정상 비정상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어떤 일정하다 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정하다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일정하다라는 말은 어떤 값이 꾸준히 아니면은 뭐 주기적으로 뭔가가 반복되는 그런 상황들을 나타내죠. 그렇죠? 그래서 일정하다 혹은 스테이셔너리하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정자 있죠. 일정하다고 할 때 이 정자가 바로 여기에서 쓰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일정한 값이 이렇게 있다고 존재를 하면, 그 전에 우리는 이렇게 링잉 파형으로 이런 정상 상태에 접근하거나, 이렇게 천천히 어떤 정상 상태에 접근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링잉 혹은 이렇게 천천히 접근하는 경우가 아니고 빠르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총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로 나타낸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정상 상태로 접근하기 전에 우리는 이 시간대를 과도 시간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도 시간을 우리는 뭐로 나누죠? 좀 더 세분화해서 아주 극초기 부분을 우리는 차과도, 그 다음 부분을 우리는 과도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차과도, 과도, 다음 정상 상태, 이런 식으로 떤 일정한 상태로 접근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 일상생활의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덕터의 시간에 따른 에너지라고 해서 우리 뭐 시간에 따른 뭐 전압 전류, 그거는 나중에 전자기학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고, 이번 시간에는 그것과 더불어서 시간에 따른 전압 전류를 이용해서 인덕터가 시간에 따라서 어떤 에너지 흐름을 보이는지 좀 더 시각화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전류, 전압의 흐름을 잡고 있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에서 인덕터의 시간에 따른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고, 저희 저번 시간에는 유효 전력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그렇죠? 그래서 유효 전력이 평균 전력 개념으로 정해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평균 전력 값이 P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무효 전력 같은 경우에도 평균 값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 전력을 평균 값으로 나타내 주면,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항상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으로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전압과 전류, 위상차로, 그리고 내적과 외적을 이용해 가지고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자세히 알아보고, 이제 우리 플러스 JQ 그리고 마이너스 JQ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흡수와 소비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JQ, 마이너스 JQ에서 우리 여기 이런 부호들 있죠. 이런 부호들은 우리가 사람이 정해준 것이고, 우리 저희 L 성분이 들어간 부하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써왔던 부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뭔가 무효 전력이다라고 말을 하면 플러스 JQ를 의미를 하고, 항상 우리가 무효 전력이다라고 부를 때 항상 플러스 JQ를 의미한다. 그래서 저희 L 성분이 들어간 부하의 경우에 마이너스 JQ를 쓰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항상 자주 쓰는 부하였었고, 우리가 부를 때 마이너스 부호가 붙게 되면 항상 마이너스 무효 전력, 마이너스 무효 전력이라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네, I의 각도에다가 컨주게이션을 취해서 L 성분이 들어간 부하의 무효 전력, 이쪽 부호 있죠. 이거를 플러스로 맞추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무효 전력이라고 말을 했을 때 부르기 편하겠죠. 그냥 단순히 무효 전력하고 말아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냥 플러스 JQ든지 아니면은 그냥 저희가 무효 전력이라고 나타내든지 말은 항상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플러스 무효 전력
이러한 말은 그냥 무효 전력이란 말과 똑같죠. 그렇죠? 그런데 마이너스 무효 전력은 보통 우리 무효 전력이라고 단순하게 표현하지 않죠. 항상 여기에 마이너스로 부호를 상기시켜서 표현을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편의성 때문에 우리 L 성분이 들어간 부하는 플러스 JQ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흡수와 소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하에 들어가 있는 부하에 L 성분도 있을 거고 C 성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L과 C가 부하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소비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본질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항상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다시 그 에너지를 전원축으로 되돌려 보내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하지만 소비라는 부하가 소비라는 개념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L 성분이 아까 저희가 플러스 JQ라고 정해졌었죠. 그래서 항상 무효 전력 플러스 JQ를 어떻게 한다? 소비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C 성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JQ라는 성분을 갖게 되죠. 이제 사람이 L 성분을 플러스 JQ라고 정해줬기 때문에 C 성분은 당연히 마이너스 JQ로 정해지게 되고 부하이기 때문에 소비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플러스 JQ 그리고 소비한다라는 말은 진짜 완전 원천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우리가 조금 거리가 있지만 우리가 사람이 부를 때 좀 편의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정해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JQ도 마찬가지죠. L 성분이 들어간 부하의 무효 전력을 우리가 플러스 JQ로 잡아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JQ로 잡아주는 것이지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C 성분에서 마이너스 무효 전력, 즉 마이너스 JQ를 소비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이런 소비라는 표현도 우리가 부하에 달려있기 때문에 소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사실은 에너지의 흡수와 방출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여기 C 성분을 보게 되면 이런 마이너스 무효 전력을 소비한다라는 말이 우리 조금 어색합니다. 왜냐? 우리는 항상 L 성분이 들어간 부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JQ를 소비한다라는 말도 쓰고 플러스 JQ를 공급한다라는 말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본질과 가장 가까운 것은 마이너스 Q를 소비한다라는 말이고 플러스 Q를 소비한다라는 말이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욱더 정확한 말은 바로 무엇이냐? 그래서 아주 정말 그 원천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얘네들은 둘 다 에너지의 흡수와 방출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흡수와 방출이라는 것은 순시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표현으로 타협해서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 항상 부하에서는 수동소자죠. 능동소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표현 자체는 소비한다라는 표현 자체는 그렇게 어색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플러스 JQ를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JQ를 소비한다라는 말이 조금 어색해서 이렇게 쓰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무언가를 공급한다 그렇죠? 공급한다라는 말 자체는 이런 표현이 맞긴 맞아도 본질과는 떨어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 되면 이런 표현도 쓰는 것은 맞는 표현이고 그리고 이 친구 둘 다 보이시죠? 이 친구와 이 친구도 맞는 표현이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하지만 순시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흡수와 방출을 반복하는 친구들에 불과하다는 거죠. 네,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RL부하와 전력 삼각형에 대해서도 4번과 5번을 묶어서 한꺼번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인덕터를 다룰 때 주의해야죠. 저희 지금 정상 상태를 가정해서 분석을 하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과도 상태, 정상 상태가 어떤 것인지 주의해야 하는 점 그리고 일상생활에 빗대어서 어떻게 되는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터를 다룰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과도 상태라는 것이 있고 저희 정상 상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 상태는 다시 차과도 그 다음 과도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과도 상태, 정상 상태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분석하려고 하는 지금 범위는 어디일까요? 정상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정상 상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과도 상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구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를 타고 간다고 해봅시다. 차를 운전해서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 목표치 속도값이 시간당 60km로 간다. 이 정도의 속도로 우리가 운전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처음에 악셀을 쭉 밟겠죠. 그렇죠? 그리고 목표가 저희 지금 60km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 아예 속도가 없는 상태에서 서서히 60km까지 이렇게 속도가 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 지점을 대략 60km 속도가 거의 다 됐다라고 보면 이 상태를 우리는 정상 상태라고 하고, 이 정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상태가 좋다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거를 의미를 할 겁니다. 이 정자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류로 따지면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전압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측정이 되든, 아니면 직류로 따지면 일정한 전압이나 전류가 측정이 되든 단순 반복적으로 일정한 것들이 반복이 되면 그걸 바로 정상 상태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정상 상태로 가기 전에 우리 이런 거 보이실까요? 이런 거, 이걸 바로 우리는 과도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도 상태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부족 제동이 있고, 임계 제동이 있고, 그리고 과제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를 지금 과제동이라고 한다면, 이 상태를 과제동이라고 한다면 차는 보통 이런 과제동 상태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60km로 진입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거의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상태로 진입을 했다고 치면 이걸 바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부족 제동이라고 합니다. 부족 제동. 그리고 부족 제동과 과제동, 그 어떤 사이에 이렇게 해서 진입을 하게 된다, 60km로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걸 바로 임계 제동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 과도 상태라고 이렇게 처음에 딱 듣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면이 있는데, 과도 상태, 정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정상 상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든 전부 다 과도 상태를 거쳐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거는 일상생활에서도 모두가 다 해당되는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저희 일상생활에서 어떤 과도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도 현상을 좀 설명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전달해 볼까 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현상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문이 닫힌 유리문 보이시죠? 지금 요 유리문, 요거 이 유리문 보이시죠? 지금 이 유리문이 지금 닫혀 있죠. 닫혀 있다. 이 상태는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태가 바로 무엇이죠? 정상 상태죠. 스테디 스테이트입니다. 네, 저희 그런데 이런 경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문을 열고 닫을 때 한 이마만큼의 위치에서 문을 열고 딱 놓으면 문을 열었을 때 놓게 되면 문이 왔다 다시 갔다 다시 왔다 다시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한 정상 상태를 유지하는 문이 있고, 그렇죠? 이걸 바로 우리는 부족 제동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이쪽 보시면은 고무 같은 걸로 해서 문이 잘 고정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고무 같은 게 있죠. 그런데 이러한 고무들이 많이 닳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이러한 부족 제동을 일으키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어떤 문 같은 경우에는 문을 이렇게 한번 딱 열었을 때 서서히 닫히는 경우가 있죠. 서서히. 그렇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닫히는 경우가 아니라 천천히 닫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바로 우리는 무슨 제동이라고 한다? 과제동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제동보다는 조금 더 빠르고 부족 제동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링잉 현상은 발생하지 않지만 그 어떤 사이에 있는 친구를 바로 우리는 임계 제동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과도 정상 상태라고 하는 것은 비단 전기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100% 존재하는 일이다. 내가 원하는 정상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도 상태라는 것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과도 상태는 아니고요. 정상 상태에서 인덕터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저희 인덕터가 이렇게 있고 전류가 이렇게 간다 손 치면 이쪽을 플러스 이쪽을 마이너스로 잡아주죠. 그리고 이쪽을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저희 전압 VL은 전류에 비해서 90도 앞선다.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전류는 전압에 비해 90도 늦는 위상을 갖는다. 이렇게 쓰면 엄밀한 표현 아니죠. 전류는 전압에 비해 시간에 따른 90도 늦는 위상을 갖는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저희 이러한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이게 나오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상 상태에서 저희 지금 과도 상태를 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인덕터의 VL 전압이 측정된다고 하면 저희 전류는 90도 늦게 이렇게 형성이 된다. 이걸 바로 우리 I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지금 뭐를 말하는 거죠? 예, 법칙이죠. 법칙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는 소자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으로 설명이 되지만 우리는 법칙이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 t에 따라서 v와 i가 된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몇 톤 늦다? 90톤 늦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에너지 관점으로 좀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인덕터가 조금 더 손에 잡히는 그런 개념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에 따른 전압, 전류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에너지가 인덕터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좀 더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V와 I가 인덕터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알지만 에너지에 대해서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는지 그리고 방출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인덕터가 시각적으로 손에 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인덕터의 시간에 따른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패러데이 법칙이나 이런 거는 따로 전자계약 시간 마련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덕터의 시간에 따른 에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전압 그리고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정상 상태에서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 차이가 90도만큼 늦게 된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덕터의 시간에 따른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알아둔다면 저희가 인덕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에 따른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 주파수를 60Hz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주기가 지금 빨간색 그래프가 전압 그래프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파형이 시간에 따라 쭉 찍히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한 주기가 60분의 1초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하죠. 1초에 60번을 회전을 하기 때문에 한 주기가 끝나는 이 시점은 60분의 1초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60분의 1초가 저희 한 번이죠. 그래서 저희 1초일 때는 몇 번이 되죠? 60번이 되죠. 그래서 60 헤르츠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전류는 전압보다 어떻죠? 90도 이상이 늦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류 파형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저희 무효 전력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지점에서는 무효 전력이 0이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도 무효 전력이 0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 지점에서는 전류가 0이기 때문에 무효 전력 값이 0이 되고 이 지점에서도 무효 전력이 당연히 0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전압 값이 0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 전력 값도 0이 된다. 그래서 화형을 그려보게 되면 저희 유효 전력에서 마찬가지로 V와 I의 순식값을 곱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곱해주면 이런 파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파형이 나온다. 그렇죠? 이런 파형이 나온다. 그래서 Q의 순식값은 지금 V 같은 경우에 Vm 코사인 오메가 t죠. 그리고 I 같은 경우에 Im 사인 오메가 t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해주면 저희 Vm, Im 그리고 2로 나눠주고 사인 2 오메가 t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두 배가 되죠. 오메가 t에 비해서 2 오메가 t로 주파수가 두 배가 되기 때문에 저희 반주기가 돌아오는 동안 어떻게 된다? 무효 전력 순식값은 한 주기가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저희 에너지가 어떻게 쌓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위치에 있을 때 지금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네,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인덕터 상에 이렇게 전류를 흘려 보내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에너지가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얼마나 쌓였는지를 제가 이렇게 색깔로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에너지가 이 정도만큼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저항에서는 V랑 I가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저항은 뭘로 썼죠?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있으면 열로 이렇게 소비를 해버렸죠. 그쵸?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보게 되면 저희 V랑 I가 전력을 전달해 주고 있죠. 그쵸?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이 전력을 쓰겠습니다. 써서 저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열로 소비를 한다 하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 V랑 I가 전달해주는 전력을 가지고 쓰긴 쓰는데 그걸 어디로 쓰냐면 자기 에너지로 되돌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V랑 I가 전달해주는 에너지를 자기 에너지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쵸? 여기에 이렇게 조금씩 자기 에너지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이 Q를 적분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를 최대로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Q 값들을, 이 여기에 있는 Q 값들을 적분을 해주게 되면 여기 최종적으로 최대 에너지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류 방향을 이렇게 잡아줬으면 저희 앙페르의 오른손 나사 법칙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그렇죠? 다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오른손 엄지 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잡아주면 자속의 방향이 이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쪽 방향을 제가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준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에너지가 쭉 저장이 돼서 T는 240분의 1초, 즉 이 지점이죠. 이 지점일 때 에너지를 가장 많이 저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런데 240분의 1초가 지난 다음에는 서서히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0초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쭉 저장해 왔다면 다시 이 에너지가 최대로 저장이 되고 다시 T는 120분의 1초가 될 때까지 에너지를 서서히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저장해 놨던 거를 다시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점점 옅어지게 제가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저장해 놨던, 원래 저항 같은 경우에는 열로서 소비해버릴 에너지를 인덕터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한다? 자기 에너지로서 이렇게 저장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방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전기에서 인덕터에 전력을 공급을 해줄 때 이런 식으로 흡수를 하고 다시 이런 식으로 발전기로 되돌려 보내는 그런 작용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부터 0초에서부터 120초까지 무효 전력을 전부 다 적분을 하게 되면 저희 남아있는 에너지 값이 어떻게 되죠? 0이 되죠. 바로 여길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120분의 1초, 즉 이 지점을 지나게 되면 전류가 반대 방향이 되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전류 방향이 이렇게 잡힙니다. 그러면 자속의 방향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쪽을 N극으로 잡아주고 이쪽을 S극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극성이 바뀌죠. 극성이 바뀌어서 120분의 1초부터 120분의 1.5초까지 에너지를 최대로 저장하고 다시 120분의 1.5초,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60분의 1초 되는 지점까지 전원으로 에너지를 돌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덕터의 경우에 발전기에서 보낸 전력을 어떻게 한다? 저항에서는 열, 회전력 등으로 소모하는 것을 인덕터에서는 자기 에너지로 전환시키고 다시 에너지를 발전기 쪽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저항과는 다르게 에너지의 저장 그리고 다시 발전기로 보내는 방출 작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에너지는 전부 0에 머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무효 전력의 평균, 즉 주기를 적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기를 적분을 했더니 이쪽은 플러스고 이쪽은 마이너스죠. 그래서 Q의 평균 전력은 0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를 자기 에너지로 이렇게 저장을 했다가 다시 방출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값이 0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무효 전력의 평균 전력은 항상 어떻게 된다? 0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되면 우리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유효 전력의 경우에 우리 평균 전력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다. 하지만 무효 전력의 경우 평균 전력으로 나타내기 상당히 곤란해지죠. 그러면 우리 유효 전력, 무효 전력을 어떻게 나타낼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 주제로 유효 전력, 무효 전력을 어떻게 나타낼까 하는 그런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효 전력 같은 경우에 저희 이것은 R부하 입장이죠. R부하 입장에서 시료값들의 곱으로 곱하면 우리 전압과 전류의 위상 차이가 없죠. 전혀 없죠. 그래서 이 두 값들의 시료값들을 곱하게 되면 유효 전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런데 Q 경우에 평균 전력으로 나타낼 수 있긴 하죠. 0으로 나타낼 수 있긴 하나 좀 곤란하다라는 거죠. 표현을 하고 싶은데 항상 0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무효 전력이 0이라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 평균 전력 입장에서 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나타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거를 택하게 되냐면 전압과 전류 벡터들을 활용을 해서 유효 전력, 무효 전력을 나타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효 전력 같은 경우에 전압과 전류의 내적으로 결정을 한다. 그리고 무효 전력의 경우에 전압 그리고 전류 위상을 반대로 취한 다음 외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항상 저항 같은 경우에 유효 전력을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 전압과 전류 시력값의 코사인 값을 취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압, 전류를 보시면 코사인 값이 어떻게 되죠? 0도에서 코사인 값은 우리 1이죠. 그래서 항상 유효 전력은 저항에서 유효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시력값을 곱한 값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무효 전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인덕터 같은 경우 전압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면 전류 벡터는 위상이 90도 늦겠죠. 그렇죠. 그런데 I의 컨주게이션을 취하라는 것은 I의 V와 I의 각도가 지금 V에서 I로 마이너스 90도만큼 늦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90도가 아니라 플러스 90도로 봐달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컨주게이션의 의미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생기죠. 이게 I 컨주게이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V와 I 컨주게이션을 외적을 취해주게 되면 이쪽이 V 벡터, I 벡터가 이렇게 되어 있고 I의 컨주게이션 벡터죠. 이렇게 90도가 돼 있다. 그리고 외적을 하란 말은 V에서 I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네 손가락을 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엄지손가락은 어느 쪽 방향이 되죠? Z축 방향이 되죠. 요 방향. 그래서 여기를 플러스 J로 잡아주고 우리 이쪽 길이 보이시죠? V, I, 사인 몇 도죠? V랑 I가 이루는 각이 90도죠.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J, V, I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사인 세타의 각도가 지금 세타가 90도죠. 그래서 사인 90도는 1이죠. 그래서 항상 인덕터에서는 플러스 J, V, I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왜 여기에 컨주게이션을 취해주게 될까요? 만약에 컨주게이션을 취해주지 않게 되면 원래 I가 여기 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 마이너스 90도가 되겠죠. V에서 I로 마이너스 90도만큼. 그렇죠? 그래서 V에서 이쪽 I 방향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을 감싸주게 되면 엄지손가락이 이쪽 방향에 오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J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 평상시에 보면 RL 부하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부하 종류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모든 전통적인 부하에서는 L 성분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무효 전력을 아까 보셨지만 항상 L에서 무효 전력을 순시적으로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하고 다시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하는 그렇죠. 이런 작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흡수하고 방출하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체적으로 무효 전력을 흡수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왜냐 우리 발전기가 있고 그 다음 RL 부하가 있으면 발전기에서 RL 부하로 플러스 P 그리고 플러스 JQ를 공급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P의 방향은 이쪽으로만 가게 되는 것인데 플러스 JQ의 방향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전원으로 L쪽에서 이렇게 보내주죠. 그렇죠. 이게 바로 P고 이게 바로 Q죠. 그렇죠. 그런데 L 부하 그리고 나중 보시겠지만은 C 부하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흡수 방출 이 작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L 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흡수 방출 흡수 방출 이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무효 전력 관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하지만 L 부하 같은 경우에 RL 부하로서 많이 존재하게 되죠. R 성분까지 포함을 해서 전동기로서 우리 태생적으로 많이 써왔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발전기에서는 항상 무언가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발전기에서 무언가를 공급해 준다. 부하는 무언가를 소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P 입장에서 보면 항상 공급을 하고 부하 입장에서는 항상 P를 소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Q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얘가 이렇게 보내주면 다시 이렇게 방출하죠. 전원 측으로.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과정이 우리 평균 전력 관점에서는 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해주는 건데 우리 발전기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플러스 Q 자체도 공급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L 부하의 경우에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하에서 소비한다라는 표현 자체는 우리 아주 상식적으로 맞는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플러스 예를 들어 J
10만큼 소비한다라는 표현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마이너스 제20 소비한다라는 표현이 더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처음에 정할 때 나 플러스 10만큼 소비했어 하면은 좀 더 자세히 와닿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값을 정할 때 나 1,000원 벌었어, 아니면 나 1,000원 썼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RL 부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정해주면 어떻게 된다? 표현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색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L 부하 무효 전력을 항상 플러스로 잡아주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왜? 많이 써왔으니까요. 마이너스로 정해서 합시다 하면은 뭐 마이너스 무효 전력 얼마를 뭐 공급을 했는데 뭐 마이너스 무효 전력 뭐 30만큼을 썼습니다. 상당히 좀 어색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런 식으로 컨주게이션을 써가면서까지 우리는 L 부하, 즉 무효 전력을 플러스 J로 잡고 어떻게 읽는다? 그냥 무효 전력이라고 읽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 항상 책에서 무효 전력 그냥 아무 부호 없이 무효 전력이라고 한다면 항상 뭘 나타내는 겁니까? 전통적으로 플러스 JQ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부하에 뭐가 달려있다? L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우리 C 부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C 부하는 항상 전류가 전압보다 전압이 이렇게 있으면 전류가 더 빠르죠. 그렇죠? 맞죠? 그런데 I의 컨주게이션을 한 번 더 취해주게 되면 I의 방향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무효 전력의 방향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을 V에서 I로 이렇게 감싸주게 되면 엄지손가락의 방향은 이쪽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J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L 부하를 플러스로 잡아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C 성분을 갖는 부하는 무효 전력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J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호는 이러한 플러스 J, 마이너스 J, 그렇죠? 이거는 바로 플러스 Q라고 하고 무효 전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얘도 바로 마이너스 Q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플러스 J, 마이너스 J는 사람들의 편의성, 즉 관습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C 부하도 L 부하처럼 흡수했다가 방출했다가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은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무효 전력 입장에서 보면 L 부하든 C 부하든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위상 차이 말고는 차이가 없어요. 전류의 위상이 90도 늦으면 인덕터고 90도 앞서면 어쩐다? C 부하죠. 그렇죠? 그 차이 말고는 무효 전력 입장에서는 별 차이 없습니다. 흡수 방출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C와 L과 C 둘 다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Q로 치면 별 차이는 없지만 사람의 관습에 따라서 플러스 J, 마이너스 J로 나뉘게 됐다라는 사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여기서 왜 흡수 방출을 반복하는데 왜 소비라고 했다? 항상 부하에서 발전기가 없으면 무효 전력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부하에서는 무효 전력을 소비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러면 C 부하 같은 경우에 어떻겠습니까? C 부하가 달려있다 라고 하면 C 부하가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J, Q를 소비하는 거죠. 그렇죠? L 부하가 있으면 플러스 J, Q를 소비하는 거죠. 둘 다 소비하는 거죠. 그렇죠? 부하 관점이니까요. 당연히 소비한다라는 표현은 둘 다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J, 마이너스 J는 어떻다? 사람 관습에 따라서 정해진 것일 뿐이지 무효 전력 입장에서는 항상 흡수, 방출, 그리고 C 부하도 흡수, 방출 반복하는 것은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 나중 가면 이런 표현에 전통적으로 항상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JQ라는 것은 좀 약간 어색하죠. 그렇죠? 마이너스 Q를 소비했다라고 하는 게 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변형을 해서 말을 해주는 거냐면 이게 근본이죠. 그렇죠? 얘네가. 그런데 이 C 부하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변형을 해준다? 플러스 JQ로 항상 불러주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JQ를 공급한다라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 C 부하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우리 뭐가 들어오죠? 마이너스 J? Q가 당연히 들어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쪽 방향을 이렇게 바꾸고 마이너스 JQ가 아니라 플러스 JQ라고 해도 되겠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걸로 불러주고 싶은 욕구가 엄청나다라는 거죠. 왜? 이런 표현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콘덴서의 경우에 무효 전력, 즉 플러스 JQ를 공급한다라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러한 스토리를 아신다면 무효 전력 같은 경우에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렇게 되면 우리 RL 부하가 있을 때 RL 부하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전압 V가 계속 걸리는 상태에서 여기에 R과 L이 이렇게 존재한다. 그래서 이걸 RL 부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모델링을 해주게 되면 Z가 되고 R 플러스 J 뭐 어떻게 되죠? X가 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고 전압 V가 이렇게 걸려져 있고 전류 I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모델링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 벡터를 V로 잡아주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가 되고 당연히 R 플러스 JX이기 때문에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어떤 세타만큼 느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효 전력은 항상 전압과 전류 뭘로 정한다? 내적으로 정한다. 내적. 그래서 V, I,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V에다가 I를 내적을 해주게 되면 I가 여기 오게 되죠. 그리고 값은 VI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 VI 코사인 세타가 오고 이게 바로 유효 전력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V랑 I랑 한번 외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I의 컨주게이션을 취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각도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세타가 아니라 이렇게 플러스 세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I 컨주게이션이 이 위치에 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세타 크기만큼의 각도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V에서 I 컨주게이션 쪽으로 엄지손, 오른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을 V에서 I로 이렇게 감싸주게 되면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키죠? 모니터를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플러스 J 그리고 이 크기는 VI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플러스 J VI 사인 세타가 됩니다. 요 길이가 VI 사인 세타가 되고 요 길이가 VI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선을 이어봤더니 VI가 되고 얘가 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당연히 각도가 직각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VI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해줬더니 얘가 나오고 VI에 사인 세타를 해줬더니 얘의 길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바로 P상 전력이라 하고 얘는 위상은 신경 써주지 않고 전압의 시력값 그리고 다시 한번 써주겠습니다. 전압의 시력값 그리고 전류의 시력값을 곱해주면 이게 바로 P상 전력 그리고 여기에 코사인 세타 전압과 전류가 이루는 그 역률각 있지 않습니까? 그 역률각을 코사인 값에 넣어주면은 뭐 예를 들어 세타가 36.87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약 0.8이 됩니다. 그래서 P상 전력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0.8을 곱했다 라고 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유효 전력이 된다 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사인 세타 값, 즉 VI에다가 사인 세타 값이 얼마죠? 코사인 36.87도가 0.8이죠. 그러면 이쪽이 10이고 이쪽이 8이죠. 그리고 이쪽이 6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세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의 값은 10분의 6이죠. 그래서 VI에다가 0.6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무효 전력의 크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지금 P상 전력, 유효 전력, 무효 전력 모두 다 유도를 해보았습니다. 전부 다 끝났죠. 그리고 저희 지금 여기에서는 지상부하죠. 지상부하는 뭐죠? L부하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R 성분도 조금 섞여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V와 I의 위상차는 I가 V보다 마이너스 세타만큼 늦는다 라는 거죠. 하지만 I에다가 컨주게이션을 취한 다음에 전력을 구해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VI 코사인 세타가 어떤 전력? 유효 전력이 되고 이쪽 세로축 아까 외적해준 값이죠. 이쪽 길이가 VI 사인 세타가 되고 방향이 어떻습니까? 플러스 J죠. 플러스 J다.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라는 거죠. 이렇게 정해준 이유는 우리가 항상 L부하를 써왔기 때문에 부하 입장에서 어떤다? 마이너스 100을 쓴다 라는 표현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플러스 100만큼 쓴다 라는 의미를 덧붙여주기 위해서 L부하를 썼을 때 항상 무효 전력값을 플러스로 맞춰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하지만 L부하와 C부하 여기 보이시죠? L부하와 C부하는 어떻게 된다? 항상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방출했다가 C부하도 어떻죠?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방출했다가 이런 과정들을 반복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부하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소비한다라는 표현을 덧붙여주게 되고, L 부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많이 써온 부하이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를 우리가 고려를 해서 I에다가 어떻게 한다? 컨주게이션을 취해서 무효 전력을 구해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L 부하가 플러스이므로 C 부하는 마이너스 J 부호를 갖게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J 부호를 갖기 때문에 우리 어떤 충동이 휩싸인다? 막 플러스로 표현하고 싶은 막 충동이 막 휩싸이게 된다는 것이죠. 마이너스 Q 소비한다라는 표현은 받지만 굉장히 이런 표현에 L 부하의 표현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JQ를 소비한다라는 말은 100% 맞는 말이지만 우리 플러스 JQ를 공급한다라는 표현도 병용해서 쓰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 이쪽 빗변을 바로 어떤 전력이라고 한다? 그냥 시력값 크기만 곱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압 전류의 시력값을 그냥 단순 곱을 해준 게 바로 우리 P상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각도, 구독자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역률각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지.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세타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세타. 뭐 부호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크기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무효 전력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좀 처음 좀 정리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부족해서 좀 설명이 어떻게 다가섰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C 부하 이렇게 해서 저희 아까 이런 상태로 분석을 해봤죠. 그래서 과도 상태가 아닌 정상 상태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저장하고 그리고 방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음 시간 C 부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